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항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내 집안에 과연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것이 정신병이 아니라 딴 병인지 아닐 것 같죠. 그런데 뭐 집안에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내 형제가. 그런데 이것을 남들에게 딱 터놓고 이야기를 못할 뿐이에요. 왜냐면 일단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어떠한 내가 일하는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회생활이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쉬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정신병을 가지고 점집에 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당들이 보고 정말 이거는 정신병이다, 이거는 또라이야, 이렇게라고 얘기를 직선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무당도 두렵겠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줄 압니까? 그쵸? 그러나 이 수국황후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신을 내려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무당들이 기도를 올 수 있는 기도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무당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무당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신을 내려준 거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대놓고, 진짜 대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신에, 이 뇌 접하선에 이미 벌써 사람이라는 어떠한 인지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이가 된 어떠한 그 정신세계로다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미친 또올기가 들어간 그런 정신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어. 마치 자신이 무슨 건달처럼, 막 마치 자기가 무슨 최고인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뭐 앞에 뭐가 있어도 네가 이걸로 한 대 얻어 맞겠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기를 막 다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요, 상대방이 아플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요, 상대방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이 정신적 또라이들이요, 내 가족이나 정말로 정신병자들은 내 가족한테는 해를 안 줘요. 정신적으로 이제 막 충격은 많이 주지. 막 사람 미치게 막 하지, 행동을. 그런데 실질적인 행동은 남을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 집안에 과연 이 정신적으로 뭔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빠른 어떠한 치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무당 점집에만 끌고 다닐 게 아니라, 이게 또 무당 점집에 다녔을 때 이게 무당병하고요, 이게 정신병하고요, 정말 많이 흡사해요. 그런데 단 하나, 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현재 취한 어떠한 이 상태를 자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자각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무당병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왜? 무당병이니까, 무당이니까. 무당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연예인들 사주도 많이 봐주더구만. 연예인들 사주 봐주면 그 연예인들이 돈 벌어 오나요? 나도 한번 봐줘야 되겠어. 근데 일단적으로 웃긴 것은 무엇이냐? 가장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이 정신병에, 이 정신 환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내 집안에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거는 절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저 또라이 아니야?
정신병이 심해지면은요, 이게 무당병하고도 같은 증세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때 아닌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하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행동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오로지 무당병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당병은 이 자신들의 어떠한 조상에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은 보호를 해주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눈에 봐도 저건 또라이야.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거 또라이인데?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실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욕이라던가 어떤 단어에서 조금만 거칠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마주하고 정말로 미쳐가겠어. 근데 그 가족들의 어떠한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지. 그냥 피하면 장땡이야. 우리나라는 그래.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도 자신만 아니면 되고 나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사건이 끊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집안의 사람들은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내 남편이 미친 것 같아. 내 딸 미친 것 같아. 내 아들 미친 것 같아. 우리 언니 미친 것 같아. 내 동생 미친 것 같아. 그러나 크게 이것을 누구하고 의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봤자 정신병원이겠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무당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건과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에는요, 특히나 베란다 이쪽으로 화분을 많이 두지 마세요. 물론 뾰족한 선인장이라던가 침엽수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베란다 쪽은 깔끔하게 무언가를 두지 마세요. 이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 쪽은요,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고 제일 큰 창문이죠. 그런데 그 창문에 뭔가를 앞에 막는다라는 것은 기운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집이 매매가 잘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집은요, 공실로 두면요, 잘 나가는 집안이 있어요. 왜? 그런 집은 일단적으로 집안에 살림이 있으면서 특히나 보면 베란다 쪽이나 그 거실 쪽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내 집을 빨리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거실 쪽은요, 정말로 누가 봐도 딱 한눈에 들어왔을 때, 야, 넓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공실로 그 집을 비워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을 딱 들어갔는데 정말 왜 냄새 나는 집안 있잖아. 막 금방 음식을 해 먹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어떤 집안은 진짜 그 현관문을 이렇게 지나가도 냄새가 확 나는 집안이 있어. 그러면 일단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속이 미스꺼워. 이건 뭐냐면 음식 냄새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는 안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왜 내 집이 왜 이렇게 안 팔려요? 집 좀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뭐 부적을 갖다가 뭐 갖다 붙여서 정말로 진짜 기운이 센 무당이 정말로 부적을 잘 써주셔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라면은 정말 좋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100명에 2명 꼴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희박합니까? 그 무당 찾기도 힘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계속 시청을 하면서 이 무당 저 무당 집 잘 나가는 방법서부터 뭐 돈 잘 버는 방법 무지하게 보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자신이 정말로 잘 맞아야 돼. 자신의 사주하고 잘 맞아야 되고 자신의 운대하고 잘 맞아야 돼.
우리가 흔히 바람을 피는 사람들을 보고요. 바람 피는 사람은 뭐에 홀렸다, 뭐에 미쳤다, 저거 정신병자다.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 정신병이잖아요.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요, 진짜 뭐에 홀려서, 뭐에 깊게 한 곳에 빠져들어서 다른 어떤 주변 상황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요즘은 진짜 고속도로나 막 이런 데 다니실 때 정말 크락시언 같은 거 조심하게 울리셔야 되고, 뭐 사거리나 어디에서 뭐 차가 이렇게 서로 마주쳐도 욕해서는 안 되고. 왜? 갑자기 저 트렁크에서 못 꺼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정신병자들은요, 겉은 굉장히 멀쩡합니다. 겉은 진짜 누구보다 멀쩡해. 정말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러나 그 안에, 이 내면 안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자, 저거는 그러면 귀신병 아니냐, 무당병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틀려요. 왜냐면 무당병이라는 건 내 집안에 무당이 있고, 또 무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기본적으로 예우를 가지고 있고, 정말 남의 어떠한 인생을 정말 딱 이렇게 예스 노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정신병자들은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막 욱하는 성격에 내가 뭐 갑자기 막 저기 됐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을 또 그리고 심히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 미친병하고 정신병자들의 미친병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집안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집안에는요, 화장실에 물기를 샤워하고 나오신 후에 싹 닦아주세요. 왜냐면 이 귀신들은 습한 곳을 좋아하고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집안 이 터에 보면, 옛날 시골집들 보면 왜 뒤에 개울가 있고 뭐 앞으로다가 개울이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집안들이 보면 자손들이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물도 양 사이드로 흐르는 어떠한 이 계곡이나 말 그대로 개울가는요, 굉장히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의 환란을 많이 가지게 되고 정신적 고통을 많이 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우리가 이제 쉽게 따지면 뭐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어디 단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볼 때, 그 집 터에 우물이라던가 아니면 물을 수장을 해서 물을 막아서 집을 짓게 되면요, 굉장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도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요. 이건 정신병하고 틀려요. 이건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어떠한 이 대인 관계도 문제지만 어떤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어떠한 이 부분을 보면은요, 진짜 이게 정신병이라는 어떠한 자체는 진짜 이게 돈 주고도 고치기가 힘든 그런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옷은 절대 방 안에 막 걸어두지 마세요. 왜 우리가 보면 상가집 갔다 와서 바로 세탁소에 갖다 주지 않고 거의 다 보면 옷을 이렇게 좀 며칠 이렇게 걸어놨다가 이렇게 세탁소에 갖다 주신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일단적으로 상몽기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침투를 하면요,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을 통해서 얘는 움직임을 갖고요, 또 장소를 찾습니다. 자신이 머물 장소를. 그러니까 그런 곳이 이제 베란다가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옷장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두운 곳만을 얘네들이 찾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밝은 곳에도 상문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옷가게 같은데 갑자기 막 이마트 같은데 특히 막 이런 데 가면 오바이트 쏠리고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데 갔다 와서 굉장히 눈이 빠지게 아프고 편두통을 호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굉장히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와 또 이 수국항우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 이러다 보면 혼동이 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신들은 뭐다?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사실상은 나이트 같은데 조명 많은데 이런데 굉장히 많고, 노래방 이런 데도 많습니다.
외출을 나가실 때는요, 잠시 잠깐 TV는 꺼주셔도 좋습니다. 무슨 멘트 같아갖고. 그래도 요즘, 이 수국황후 건강하라고, 또 우리 수국황후 행복하라고, 그래도 많은 어떠한 이 팬분들이, 나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팬심으로, 많이 걱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셔서요. 아주 수국황후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무당들도요, 보면은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털어놓지 못하는 어떠한 마음의 병. 그러니 일반 분들은 그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의 병으로 끝나야지 정신병으로 가면은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무당 생활을 정말 이제 이 11년 차가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내가 이게 무당을 하면서 정말 이런 꼴을 봐야 되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정신병자들이거든. 무당병인 줄 알고 막상 이렇게 걷어들이면 정신병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것도 제가 이 애동 때는 정말 제가 이 공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혹시나 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무당병인가 정신병인가 하시는 분들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아는지를 정말 빨리 깨우쳐야 될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죠. 무당은 말 그대로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들어서 선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잖아요. 사실상 보살보다는 선생이 낫긴 한데 사실 선생도 아니에요. 무당은 그냥 무당이고, 그래서 무당은 말 그대로 할머니시든 할아버지시든 분명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좋은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신의 어떠한 병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고요.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 이 집안에 있잖아요. 집안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신발이거든. 꿈에서 막 신발이 없어지거나 신발 한 짝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신발이 뭐 물에 떠내려간다던가 이러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발은 굉장히 내 몸이란 말이야. 내 몸이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관에 절대적으로 신발을 막 널브러 놓지 마세요. 어떤 집 가면 신발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막 이 짝 저 짝이 막 저쪽으로 날아가 있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라 그럴까, 유튜브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거든. 진짜 많아.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따지면은 화장실에 변기가 들어오면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집안에 변기 안도 깨끗하게 꼭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게 사람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특히 화장실 쪽에 거미줄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뭐 어디 곰팡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뭐가 상관이 있냐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시고 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꿈자리가 너무 산만하다. 내 꿈자리 너무 산만해. 이런 분들은 차라리 북쪽에 머리를 두세요. 북쪽에 머리를 두시고, 왜냐면 죽은 사람과 같이 머리를 두는 게 훨씬 더 꿈자리가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북쪽하면 사람이 말 그대로다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국황후는 모든 게 북쪽이에요. 신당도 북쪽, 그리고 잠자는 내 머리 방향도 북쪽. 그러나 전혀 제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동쪽이나 막 이렇게 서쪽 이런 데다 머리 두면 굉장히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꿈도 막 아주 지랄맞더라고. 아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주의 어떤 기운과 다 여러분들이 다르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너무 꿈자리가 산만하다 한다면 한번 북쪽을 피하실 게 아니라 북쪽으로 한번 머리를 두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날씨 많이 추워지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